중국 군용기 10여 대가 지난 9일 우리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했습니다. 공군은 직각 전투기를 출격시켜 경고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최근 마찰을 빚고 있는 소녀상 문제와 관련해 일본에 대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언행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신년 외교정책 연설에서 이례적으로 북한의 핵실험을 언급했습니다. 북한의 계속된 핵실험은 새로운 핵무장 경쟁 위험을 초래해 전 세계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중국 군용기 10여 대가 제주도 남방 우리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리 공군은 즉각 전투기 10여 대를 발진시키고 경고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김지한 기자입니다. 중국 군용기 10여 대가 9일 오전 제주도 남방 이호도 인근의 한국 방공식별구역, 일명 카디지에 진입했다고 합참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중국 군용기는 4-5시간을 비행했으며 우리 공군은 전투기 10여 대를 긴급 출격시켜 중국 군용기에 경고통신을 했고 양국 공군 간에 설치된 한 라인으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디지를 침범한 중국 군용기는 폭격기와 조기경보기, 정보수집기 등입니다. 지난해 2월과 8월 중국 군용기가 카디지에 진입한 적이 있지만 이번처럼 군용기 10여 대가 카디지를 장시간 진입하고 우리 공군 전투기가 긴급 대응 출격한 사례는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합참 관계자는 중국 군용기는 이호도 서쪽 상공에서 대한해협 쪽으로 비행했으며 일부는 일본 방공식별구역 쪽으로 비행했다고 전했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도 중국 군용기 10여 대가 오전 10시 이후부터 오후 3시가량까지 이호도 인근의 카디지를 수차례 침범했다며 우리 공군의 F-15K와 KF-16 전투기 등 10여 대가 긴급 발진해 대응 전술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NHK 방송은 중국 폭격기 등 군용기 8대가 대한해협 상공을 통과해 동중국해와 동해 사이를 왕복 비행했으며 긴급 발진한 일본 자위대 전투기가 이를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 군용기가 대한해협을 통과해 비행한 것은 남중국해 문제 등으로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 일본과 미국에 대한 일종의 무력 시위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중국 항공모함 전단은 지난해 말부터 동중국해와 서태평양을 오가며 남중국해 등에서 함재기 이착륙 훈련 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에 맞서 지난 5일 항공모함 전단을 출항시켜 아시아 태평양 해역으로 이동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새해 2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소녀상 문제 등 한일 외교 현안과 주요 정책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특히 일본에 대해 위안부 관련 언급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용석 기자입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일 외교 현안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하여 상황 악화를 가져올 수 있는 언행은 자제하는 것이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합니다. 황 권한대행은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각계에서 한일 양국 관계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한일 정부뿐만 아니라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합의의 취지와 정신을 존중하면서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양국 간의 위안부 합의는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과 사죄, 그리고 일본 측 예산을 재원으로 한 재단 사업을 통해 피해자들의 상처 치유를 도모한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황 권한대행은 재정을 조기 집행하는 것처럼 각 부처에서는 주요 정책의 일정도 당초 예정보다 최대한 앞당겨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올해가 이번 정부 마지막 해인 만큼 지난 4년 동안의 주요 정책을 완성하고 국민들이 이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 업무보고 내용 이행을 위한 세부 계획을 조속히 수립 추진하고 현장을 수시로 찾아 점검하며 국민들의 의견을 경청 반영해서 정책 성과가 극대화되도록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황 대행은 조류 인플루엔자와 독감이 완전 종식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대응해 나가야 한다며 설 명절 기간 중 귀성객 등을 통해 AI와 같은 감염병이 재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필요한 방역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국방뉴스 이용석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북한의 계속된 핵실험은 새로운 핵무장 경쟁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처럼 교황이 공개적으로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직접 언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심예슬 아사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현지 시간으로 9일 주 바티칸 대사들을 상대로 신년 외교정책 연설을 했습니다. 이날 교황은 지구적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난민 사태와 저성장 문제, 폭력적 극단주의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북한 핵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교황은 북한의 계속된 핵실험이 새로운 핵무장 경쟁 위험을 초래해 전 세계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외교부는 핵 개발 망상에 여전히 집착하는 북한 정권에 대해 진정한 비핵화의 길로 즉각 복귀하라는 국제사회의 뜻을 담은 강력한 경고라고 평가했습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교황청이 작년 9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해 공식 성명을 최초로 발신한 데 이어 북한 위협에 대한 우려를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국제사회가 갖고 있는 북핵 문제의 시급성과 엄중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그러면서 전 세계 12억 7천만 가톨릭 신자를 대표하는 교황이 이처럼 공개적으로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직접 경고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방뉴스 심예슬입니다. 해군이 10일 지난 2010년 링스 헬기 추락으로 순직한 고 권태하 소령, 고 홍승우 대위, 고 노수연 이모수 상사 유가족들에게 보국 훈장을 전달했습니다. 천안함 피격 사건 직후 진도 인근 해역에서 야간 해상 초계 작전을 수행하다 순직한 세 사람은 당시 사고 원인이 공간 정의 상실로 판단돼 훈장 추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공간 정의 상실이란 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외부 물표가 없어 조종사가 순간적으로 기체의 경사도와 속도, 진행 방향 등을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후 공군과 학회 등에서 공간 정의 상실이 조종사의 부족한 기량으로 인한 실수가 아니라 누구나 빠져들 수 있는 상황이라는 인식이 확산됐고 2012년 3월 행정자치부에서 항공기 추락 순직에 대한 훈장 추서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군은 2016년 10월 고 권소령 등 링스 헬기 순직 장병들의 보국 훈장 추서를 정부에 재건의했습니다. 늦게나마 이렇게 우리 애들한테 공을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해군에서 그래도 끝까지 잊지 않고 이 정말 정의는 죽지 않았다는 것을 종조종사였던 고 권태하 소령에게는 3일장이, 부조종사 고 홍승우 대위와 조작사 고 노수연 상사, 무장사 고 이모수 상사에게는 광복장이 추서됐습니다. 병무청은 3대가 현역으로 복무한 가족을 대상으로 9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병역 명문가 신청을 받습니다. 병역 명문가 선정 대상은 할아버지, 아버지와 아버지의 남자 형제, 그리고 본인과 형제 및 사촌 형제 등 할아버지와 그의 직계 비속 남성이 모두 장교나 준부사관, 병으로 입대해 현역 복무를 마친 가족입니다. 국민방위군과 학도이용군 등으로 6.25 전쟁에 참전했거나 임시정부에서 광복군으로 활동한 경우도 인정되며 3대째 남성이 없는 경우 여성 1명 이상이 현역으로 복무를 마친 경우도 포함됩니다. 병무청은 신청 가족 가운데 병역 명문가로 24가족을 선정하고 대상 한 가족에게는 대통령 표창과 300만 원의 부상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병역 명문가 사업은 지난 2004년부터 시작돼 지난해까지 모두 3,431가족이 선정됐습니다. 신청은 가까운 지방병무청을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접수할 수 있으며 문의는 1588-9090번으로 하면 됩니다. 병무청이 내년도에 사회복무요원을 배정받길 원하는 복무기관을 대상으로 이달 31일까지 필요 인원을 신청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요원 배정을 희망하는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사회복지시설, 공공단체는 내년도에 결혼이 예상되는 인원과 신규 또는 추가로 필요한 인원을 사회복무 포털 사이트를 통해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사회복지시설회장은 관할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에게, 각급 학교회장은
관할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사회복무요원 배정 요청서에 활용 계획서를 첨부해 제출하면 됩니다. 인원 배정은 지방병무청장이 사회복지시설,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단체 순으로 정해 오는 4월 20일까지 복무기관회장에게 통보할 예정입니다. 병무청 관계자는 복무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를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지난해보다 2개월 앞당겨 접수를 받고 신청 절차도 간소화해 서면 접수에서 온라인 접수로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일보로 보는 병영 소식입니다. 1월 10일 국방일보 4면에 있는 기사입니다. 육군 1 야전군 수송교육단 1자동차 중대가 최근 무사고 안전운행 2000일을 기록했습니다. 부대는 지난 2011년 7월 18일부터 현재까지 만여 명의 운전병을 배출했는데요. 면허는 있지만 운전 경력이 없는 장롱면허 교육생들에게 운전을 가르치며 세운 기록입니다. 부대는 운전은 나부터 지킨다는 의지로 무사고 운행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번엔 5면으로 가보시죠. 육군 17사단이 최근 사랑의 커들러 운동으로 지역사회와 따뜻한 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커들러 운동은 어려운 전우와 소외계층을 돕는 활동이라고 하는데요. 작은 마음이라도 도움을 받는 입장에선 큰 마음으로 느껴지게 마련이죠. 어려운 이들에게 희망과 따뜻한 겨울을 전해주고 있는 육군 17사단의 선행이 참 고맙고 아름답네요. 다음은 8면 기사입니다. 공군 20 전투비행단이 지역 주민들에게 양방과 한방진료, 침시술 등 의료 지원을 펼쳤는데요. 또 보일러 점검과 시설물 수리 등으로 어르신들의 겨울나기를 돕기도 했습니다. 평소 대민지원 봉사활동을 활발히 진행했던 부대는 올해도 변함없이 이웃사랑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것이라고 하네요. 연면 기사로 가보시죠. 공군 60전대 603 정비대가 지상장비 4종에 대한 군창급 정비 능력 개발로 약 24억 원의 국방 예산을 절감했다고 하는데요. 패트리어트 레이더 시스템 프레임을 포함한 4종의 품목들은 모두 항공임무 수행에 필수적인 지원 장비들입니다. 603 정비대는 자체적인 정비 능력을 더욱 강화해 예산 절감은 물론 완벽한 항공 작전 수행과 전투 대비 태세 유지에 기여하겠다는 다짐입니다. 이상 국방일보로 보는 병영 소식이었습니다. 군 장병들이 입고 먹고 씻는 것을 40여 년간 생산해온 종합제조업체가 있습니다. 군인 공제회 산하기관에서 법인으로 전환하고 사람 증시와 품질 제일, 혁신 주도를 경영 이념으로 한 M+FNC 주식회사인데요. 방산인, 앞으로 매주 이 시간 3회에 걸쳐 소개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연간 30만 착의 전투복 생산을 자랑하는 의류사업본부를 취재했습니다. 윤현수 기자입니다. 경기도 이천시에 위치한 M+FNC 의류사업본부. 전투복 제조의 역사가 담긴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 작업이 한창입니다. 가장 먼저 제단 과정. 전투복을 구성하는 옷감 조각을 만들어내고 완성된 조각들은 봉제 과정에서 서서히 전투복으로 변화해 갑니다. 재봉틀로 옷감을 연결하고 덧붙이는 작업이 물 흐르듯 진행됩니다. 전투복 한 벌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옷감은 상위 138개, 하위 147개. 평균 경력 20년 이상 생활 속 달인들은 규격화된 대한민국 국군 전투복을 만들기 위한 작업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항상 최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 전 직원들이 정성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저희들이 만든 전투복이 내 아들이 입을 옷이라 생각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신설된 M+FNC 연구개발실은 군수는 물론 민수시장 확대를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 디자이너가 새로운 패턴과 도면을 연구하는 창작 공간으로 다양한 디자인과 아이템 소재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라이트 드라이, 빠르게 건조되는 신소재 옷감을 벤텍스와 함께 개발해 빠른 시일 안에 장병들에게 공급할 예정입니다. 물방울을 넣으면 1초 만에 밖으로 나오고 이 안은 바로 건조되는, 번개처럼 건조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장병들이 운동도 많이 하고 또 기타
여러 가지 활동성이 많은데 이런 땀 배출력이 우수한 전투복을 만드는 거, 네일을 만들고 또 양말류 같은 걸 만드는 걸로 하고. 기아자동차에서 생산 중인 모든 군용 차량의 덮개도 주도적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산업체 중 유일하게 차량 모형을 확보해 직접 현장에서 장착 시험을 한 뒤 대량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전투복 생산량은 30만 착, 천막은 5,000동, 차량 덮개는 15,000개로 국내 최고의 생산 능력과 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군으로부터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최상의 제품 생산과 피복류 개선 사업에 적극 참여 등 국군의 전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군수와 민수를 아우르는 제조 전문 기업인 M+ FNC 주식회사. 최고의 기술력과 품질 보증으로 대한민국 국군의 전력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국방뉴스는 올해 전후방 각급 부대에서 국토방위 임무에 여념이 없는 장병들이 가족과 친구, 국민들에게 보내는 영상편지를 소개하는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영상편지로 해병대 교육단 장병들이 새해를 맞는 각오를 들어봤습니다. 지금 우리 부상하는 곳에 363기는 한계를 이겨내야 할 순간에 서 있습니다. 이 순간을 당당히 이겨내서 해병대 DNA를 몸과 마음에 각인하고 대한민국과 가족들에게 자랑스러운 해병대 부상원이 되겠습니다. 아직은 미숙하지만 해병대 DNA가 스며들고 있는 제 모습이 자랑스럽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자랑스러운 아들은 올해 첫 해병대 여자로서 탄생하여 수령시대 뵙겠습니다. 필성! 올해는 가장 먼저 하루를 맞는 닭의 해인 만큼 최연소에서 가장 먼저 나아가는 강한 해병대로 태어나겠습니다. 필승! 2017년은 붉은 닭의 해입니다. 닭의 울음이 하루의 시작을 알린 것과 같이 매일 아침 신병들을 위해 가장 먼저 소리칠 것입니다. 올해도 가장 강한, 가장 해병다운 해병을 만들겠습니다. 필승! 강한 파도가 강한 어부를 만듭니다. 올해는 더욱 강인한 교육으로 신병대에게 강한 해병대 DNA를 각인시키겠습니다. 필승! 중국 군용기 10여 대가 우리 방공식별구역에 무단으로 침범했을 때 우리 공군이 대응 전술 조치를 취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군은 다양한 위협에 대한 대비책 마련과 365일 24시간 전투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